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제11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e스포츠 대표 선수들이 열띤 대회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솔리 기자입니다. 시작 소리와 함께 대형 화면에서는 자동차들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이며 집중하는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의 모습에 관객들도 숨죽이며 대형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양재 더케이 서울호텔에서는 제11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예선을 통과한 1,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일본과 타이완 등 국제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초청해 국내 참가자들과 친선 교류 대회를 펼쳤습니다. 친선 교류 대회는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을 이뤄 대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영미, 김수정 모녀는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 수 있어 뜻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합니다. 조금 어려웠지만 해낼 수 있어서 좋아요. 수정이한테 지금까지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둘이. 수정이한테 진짜 한번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주려고 진짜 사무실에서 지나가며 맨날 게임하냐고 그 소리를 들을 정도. 한편 이 대회는 국제장애학생 교류전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 등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용적률 산정이 없어집니다. 또한 공장 내에도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 과정에서 국민 편의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용적률이란 건축물 총 면적의 대지 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 면적에 비해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바닥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장,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건축사나 건축주들은 일반 공동주택에도 공중이용시설과 같이 장애인 승강기 등을 설치하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지자체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한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건축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공장에서의 화재 안전을 우려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했던 것을 화재 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후 관계기관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정활동 전반을 수화로 통역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수화통역사들을 경기도 관내 관공서에 배치해 장애인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 배치된 수화통역사가 열심히 수화를 합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 언어 장애인들에게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에는 5만여 명의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이번에 수화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수화 통역사는 의원들의 도정 질문과 답변, 주요 조례 처리 상황을 전달합니다. 수화 통역 장면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기대도 매우 큽니다. 수화통역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 정보를 잘 듣지 못하시게 됐고요. 수화통역 서비스 게시를 통해서 조금 더 도 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남경필 지사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수화통역 요원을 양성해 관공서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각 언어장애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지방자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복지 사업에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업 유사 중복성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보장 사업은 36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동일한 대상자와 동일한 목적, 급여 유형을 가진 중복 사례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서로 중복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복지사업 유사 중복 분석은 빠져 있다고 밝혔지만 연구원은 앞서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자체의 복지사업 5,892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27%인 1,593개가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 중복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일반 학교 통합교육 현장의 장애 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이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학습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에 정책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성비 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 강화와 특수교육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급 신설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이행을 권고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는 정부의 목표치인 70%보다 적은 66.4%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급률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이어 경기도와 세종, 울산 등의 순서로 낮았습니다. 남 의원은 실제 소득 재산이 하위 70%에 포함되는데도 스스로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산정하지 않은 어르신이 적지 않다며 소득 인정 기준액이 매년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탈락했던 어르신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70%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 의원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의 재판 116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 등의 형은 20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역시도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재판 129건 중 징역 등의 형은 21건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부 판결은 여전히 관대하다며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인 만큼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수는 늘고 있지만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나 홍보는 아직도 큰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는 생활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기업 전문 매장이 들어섭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두부나 볶음콩 등 친환경 먹거리를 만드는 마을 기업. 검증받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생협에 입점하고 싶었지만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절차에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부터 생협 매장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우수한 품질의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의 판로를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기도가 아니었으면 입점하기 너무 어려웠었고요. 또 이렇게 입점을 하고 보니까 실제로 매출에도 바로바로 영향을 주니까. 생협 매장 안 새롭게 문을 연 따복 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한데 모아 판매 중입니다. 쌀이나 순살 쿠키 같은 친환경 먹거리에서부터 양말이나 탈취제 같은 공산품까지 우수한 사회적 경제기업 10개사 20여 개의 제품을
도내 생협 10개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생협 매장에서는 사회적 경제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다가가기 위해 따복데이 이벤트도 한 달에 한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직접 오셔서 제품 설명회를 겸한 시식대 하고 있고요. 또 따복데이를 통해서 조합원들은 사회적 경제 제품을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생산 제품의 판로를 넓히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사업. 3개월의 평가 후 내년에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10개 따복 가게를 개소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고요. 상품의 질이 더욱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상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158개 생협에 따복 가게를 입점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경북 영주시의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제21회 영주시 청소년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가요제는 지난 8월부터 40개 팀이 예선을 치렀으며 본선에 진출한 최종 12개 팀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가요제에서는 가요 경연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과 댄스 공연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9월 9일 귀의 날을 맞이해 귀 관련 질환에 대한 예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평가원은 수영과 샤워를 할 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귀지는 파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청주와 대구, 인천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박람회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이 참가해 현장 면접과 지원서 접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1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수원호 매실 B3 블록 아파트 장애인 특별 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 세대주나 세대원이면 청약저축 가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가 법률 서비스가 부족한 도내 42개 읍면 주민을 위해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 변호사들은 앞으로 크고 작은 법률 문제를 상담하기 어려운 시골의 주민들에게 전화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남 김해에서 릴레이 권역별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기업인 넥센타이어 등 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채용에 나섭니다. 한편 참가 기업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팔면 기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위협회의 국고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 사회복지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난해 2월 한 사협이 보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재계약한 것이 특정 업체에 과도한 혜택을 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시문 한사협 회장과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전 한사협 직원들이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 결과가 사회복지계에 큰 타격을 안길지도 모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바일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권 보장 대상을 장애인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고령자 등 모바일 접근에 취약한 대상까지 확대해 이들을 정보 접근 약자 등의 용어로 규정하고 모바일 접근권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전국 병의원에서 무료로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약 650만 명인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어느 곳이든 방문하시면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입니다. 올바른 비판과 혁신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국정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제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